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문학 페이지로 267페이지에 있는 박목월님의 경사라는 작품을 해설 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는 박목월님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시인이십니다. 1915년생이고요. 197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인이자 교육자이셨습니다. 1939년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질상 데뷔, 그러니까 시인으로 데뷔하셨고요. 정지용님의 추천으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에 공동 시집인 청록집 시집을 출간하게 되는데요. 그때 함께 했던 분이 박두진 선생님, 그 다음에 조지훈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9페이지에 있는 해라는 작품을 할 때도 요 설명을 드렸거든요. 페이지로 9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지훈님은 페이지 78에 산상의 노래 에도의 수능 특강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경사인데요. 여러분, 기울어짐이란 뜻입니다. incline, 기울어짐이라는 글자입니다. 본문에도 경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보기를 봐야 되겠죠. 보기를 보면 6번 보기일 겁니다. 아마. 그쵸? 자, 여기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인간에게는 실존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년 이후로 나이가 드는 것은 노화가 되는 것이죠. 결국 생명이 소멸돼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면 젊은 시절에 몰랐던 삶의 기쁨, 그리고 성숙함, 그리고 심리적 안정, 이걸 경험할 수 있는 노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화자는 그러면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나이다를 여러분 이해하면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시를 볼 때 쌤이 화자와 다시 쓰겠습니다. 화자와 대상, 상황, 심리를 살펴보고 유기적 해석을 한 후에 표현을 마지막으로 파란 볼펜으로 하겠습니다. 유기적 해석은 선생님이 설명도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그림도 그리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쌤이 파란색으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자는 무조건 나입니다. 무조건 나인데, 자, 보겠습니다. 유자남계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자, 1년입니다. 이제 유자는 우리가 먹는 과일이고요. 남기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세 국어에서 나무입니다. 나무. 네, 나무를 사투리로 낭구라고 합니다. 낭구, 방언인데요. 그래서 남기역 하는 게 나무입니다. 그럼 유자나무죠. 유자나무에는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자연의 섭리죠. 그죠? 자연의 섭리다. 자연의 섭리라고 해도 되고요. 뭐 순리라고 해도 되겠고요. 법칙, 이치, 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지순하다는 것은 지극히 순결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very pure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순한 길이, 쌤 네모 박스를 칠게요.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그럼 파란 볼펜으로요. 유자남계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은 대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기역은 방언이라고 해도 되고요. 중세국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예스러운 표현입니다. 예스러운, 옛날스러운 표현입니다. 또는 고풍스러운 이라고 합니다. 고풍스러운 표현입니다. 표현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대꾸와 함께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통사구조 반복입니다. 그리고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것은 시각적 표현이 되겠죠. 열리고는 반복이 되겠고요. 이런 표현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귤나무에 귤이 열리고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는 것은 매우 순결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볼 때는 이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화자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화자가 바다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화자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화자는 날아보고 대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다일지 길일지 나일지. 그리고 상황은 바다로 가는 길을 걷고 있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년 했고요. 2년. 그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라고 했습니다. 자갈이 있습니다. 빛나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인 시어를 썼어요. 따라서 자갈도 길도 긍정적이네요. 길이 긍정적입니다. 자,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심플하게 쌤이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무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무입니다, 여러분. 브로콜리 아니고요. 나무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무 같나요? 그죠? 유자나무, 유자하고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길이 바다로 갑니다. 이 길이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이 길에 자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샤이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습니다. 자, 이게 유기적 해석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 기울었다는 말이 경사죠. 근데 바다가 해수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죠? 내려가는 경사가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경사를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경사를 표현한 겁니다. 제목이 경사입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가을길에, 자, 가을은 좀 건조합니다, 날씨가. 그러면 가을길이라고 했으니까 길이 다시 한번 반복됐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적 배경이 되겠죠. 시간적 배경이 가을입니다. 자, 근데 가을을 영어로 하면 autumn 이렇게도 하지만 fall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fall이라고 하는 이 뜻이 원래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까 보기에 나왔던 이 가을은 소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소멸의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화라고 했는데 노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가뿐한 나의 신발. 가뿐하다는 것은 매우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가뿐하다는 것은 우리 목욕하고 가뿐해, 개운해, 가벼워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신발도 긍정적이죠. 그리고 나가 표면적으로 화자가 드러났습니다. 내 신발이 너무 가뿐해. 그러면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심리에 금방 가뿐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뿐함이라는 심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심리가 주제이거든요. 노년의 가뿐함 이런 거겠죠. 겨우 무거운, 그러면 무거운하고 가벼운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무거운 신발을 젖은 구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젊음의 젖은 구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음도 세모가 되고 젖은도 세모고 구두도 세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동그라미가 3개인데요.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세모가 4개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노년의, 그죠? 노년의 나의 신발이 되겠죠. 젊음과 반대가 되는. 그러면 젊었을 때는 왜 무거울까? 자,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젊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해야 할 것이 많죠. 욕심도 많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 시기죠. 그리고 사랑과 이별 등의 감정 소모가 굉장히 심한 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생계를 부양하고 책임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중압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매우 바쁘죠.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힘든 일이 많아요. 삶에 고통이 따르는 시간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노년은 어느 정도 욕심에서 벗어나고 성취는 이루었고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욕심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성취하려는 양 자체가 줄죠. 감정도 좀 편안해졌고 노련해지고 어느 정도 결정되고 5번 책임감도 좀 벗어나고 애들 다 키우고 중압감도 벗어나고 이제 바쁜 일은 좀 없어져서 한가해지고 고통은 젊었을 때의 힘든 고통에서는 좀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외로움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돈이 없음 이런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젊음의 고통에 비하면 가뿐하고 가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거운 반대말이 가벼움이 되니까 가벼운 나의 신발. 그러면 신발을 통해서
노년과 청년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럼 벗은인 이제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방된 이란 뜻이 되는 것이죠. 길은 바다로 기울고, 아까 나왔던 말입니다. 반복되었습니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그러면 이 경사감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경사는 incline, 아래로 기울어지는 느낌입니다. 명사 종결이 됐고요.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명사 종결을 통해서 여운을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근데 이 신비스럽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쌤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땅바닥에 깔아두겠습니다. 선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유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10대에 소년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청년을 보내고요. 그리고 한 40대 되면, 50대 되면 한 장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60대가 되면 노년이 되고, 그리고 죽음을 앞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로 수평으로 된 수직선이냐? 이렇게 볼까요? 노년으로 가는 길에 유년, 소년, 청년은 이렇게 성장하는 길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장년에서는 장년부터 꺾이겠죠. 결국 죽음이 된다고 보았을 때 이제 인생 후반기가 되면, 선생님도 50대입니다. 후반기가 되면 60에서 벗어나고 감정이 정리되고 성숙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경사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 경사감이. 이 경사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얘기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나이 20살을 기준으로 사람 노화가 된답니다. 피부, 세포들이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 화자는 장년의 화자, 노년으로 접어드는 노화가 되는 시기의 화자예요. 그런데 이 늙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신비스러운 이 경사감을 해석을 할 때 아까 보기에 나왔던 어떤 성숙, 그다음에 기쁨, 편안함, 여기는 가뿐함이라고 표현했죠. 이제 가뿐함, 이제 은퇴가 되는 시기, 그죠? 굉장히 심리적 안정, 이것을 경사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안정감, 정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겨우 시야가 열리는, 그럼 긍정적입니다. 시야가 열리는. 그럼 겨우라는 말을 주목해 볼까요?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청년까지는 시야가, 그죠? 열리지 않고 닫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주변을 돌아보고 하늘을 쳐다볼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눈이 트인 거죠. 남색, 우리 남색은 우리 네이비 색깔이죠. 그럼 이 남색이라고 하는 건 어디일까요? 바다겠죠. 바다. 하늘과 바다겠죠. 여기 이제 위에 하늘이 있고 이제 바다가 있는데 짙은 아주 코발트색을 남색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바다로 봅니다. 하늘은 좀 스카이 블루잖아요. 그죠? 이게 바다의 색으로 보이고요. 비로소 시야가 수평선을 보면서 툭 트이는 거죠. 색채어 사용되었습니다. 색채어 해도 되고요. 색채 이미지 해도 되겠습니다. 심오한. 여기 반점을 사용했네요. 이제 이 바다를 보는 그런 감탄, 그죠? 또는 깨달음의 의미를 호흡을 조절하면서 그런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쉼표가.
심오하다는 거는 깊고 오묘한 자연의 세계, 인생의 진리, 잔잔한, 이 잔잔하는 건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세 개도 명사 종결이 사용되었고요.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수평선이겠죠. 수평선. 이 신비스럽다는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됐죠. 긍정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느낌을, 마음을 신비스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평감, 수평의 거리감. 그러면 수평의 거리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화자는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 경사진 곳에서 바다를 쳐다봅니다. 갑자기 머리가 커지면 안 되겠죠, 그죠? 바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쳐다보고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 거죠. 신비함, 그다음에 안정감, 그리고 먼 바다를 쳐다보면서 이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리감 명사 종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자남개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그러면 요까지가 일형과 일치하죠, 그죠? 그죠? 일형과 일치합니다. 반복입니다. 어디까지 일치하냐면 열리는까지요. 자, 그러면 3년 4년 오니까 이제 했던 말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반복만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오면 지순한 길인데요. 3년에는 이 당연한 길이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하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겠죠. 바다로 기울고, 그러면 이것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죠? 반복이 많습니다. 반복. 이 시는 매우 겁니다. 가뿐한 나의 신발. 그러면 가뿐하다는 나의 신발, 여기도 반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바다도 긍정적이죠? 마음의 안정감을 상징하는 말이겠죠. 나의 신발. 그리고 신발도 명사 종결로 이루어져 있죠. 구두와 신발을 통해서 자기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발은 명사 종결. 자, 마지막 오연 보겠습니다. 나의 뒤통수에는 화자가 드러났고요. 해가 저물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해가 저뭅니다. 자, 근데 해가 저무는 것은 시간이 경과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시는 거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도 있는 겁니다. 여기 공간 이동은 여기다 쓰지 말까요? 아까 뭐 발바닥, 요거를 어디다 옮겨 놓을까요? 아까 길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길은, 그죠? 길, 뭐 이런 거,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해가 저문 거는 시간 경과이면서 동시에 선셋이죠. 노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주게는 저녁으로 설정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게는 가을로 설정했죠. 그러면 이게 노년, 소멸이 가까워지는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해가 저무는 것은 죽음에 가까워져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고 심리적 안정이 되는 노년의 황혼의, 그죠? 노을의 이 아름답고 예쁜 나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뒤통수에 해가 저물고는 그림을 그린다면 뒤에 산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해가 저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을이 지겠죠. 이제 구름이 하늘에 이렇게 예쁘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빛깔의 노을이 예쁘게 이렇게 지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시각적 심상이죠. 설레는 구름과 바람. 그러면 구름과 바람이 설레지 않겠죠? 그러면 구름과 바람도 긍정적인데 내 마음을 집어넣었다고 본다면 구름과 바람은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근데 이 설렌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 마음을 집어넣었다고 본다면 구름과 바람이 설레고 내가 설레는 거니까 감정이입이 되겠죠. 그럼 감정이입의 대상이 구름과 바람인 겁니다. 의인법으로 봐도 되겠고요. 그 설렌다는 말도 노년이 되어서 설레는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하니까 긍정적입니다. 저녁 햇살 속에서 긍정적입니다. 저녁이란 말은 저녁이란 말은 1년, 2년 없었네요. 그죠? 해가 저물고 하고 관련되네요. 저녁 저물고. 햇살 속에 시각적이고요. 자갈이 빛난다는 얘기 앞에 있었죠. 이연에 있었습니다.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1년에 있었고요. 다음 나의 발바닥에는 느껴지는 신비스러운 경사묘기 2연에 있었습니다. 오 기우는 세계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경사감 나와서 명사 종결이 이루어져 있고요. 명사로 종결된 게 있고요. 여운을 줍니다. 오 하니까 감탄사죠. 감탄사를 통해서 영탄법이 사용되었고요. 감정이 고조된 겁니다. 기우는 세계요. 그러면 기운다는 기울다가 많이 나왔죠. 기우는 세계 긍정적으로 보고요. 뒤에 느낌표 치고요. 돈호로 봅니다. 돈호법 또는 영탄법으로 봅니다. 세계를 그리고 기우는 세계는 노년에서 느끼는 가뿐한 마음, 심리적 안정감, 그다음에 가뿐함, 그다음에 기쁨, 성숙 등이고요. 결국 자연의 섭리를 수용하면서 느끼는 깨달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쌤은 여기 심리를 그냥 가뿐함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노년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유기적 해석은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 작품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빠뜨린 게 뭐 좀 있나요? 저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제 촉각이 있겠고요. 촉각적 심상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시는 누구한테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기우는 세계여도 말을 건넨다고 보기 힘들겠죠? 기우는 세계한테 말을 건네면서 고백적 어조, 독백체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채어 있었고요. 아까 남색 반복 많았고 그 다음에 수미 상관은 아닙니다. 여러분 1년과 4년에서 반복이 되었지만 수는 맞는데 미가 아니죠. 그래서 수미 상관이 아닙니다. 맨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지만
아니다.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쌤이 다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그 보기를 참고해서 노년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이해하면 좀 이해될 거고요. 이 경사감, 그 다음에 수평의 거리감, 이걸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시면서 표현도 좀 많이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요 해설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그러더라고요. 쌤 강의가 아마 무료 강의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높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쌤도 사명감을 가지고 정성껏 교재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런 점을 학생들이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질문 댓글 답변 바로 드립니다. 그리고 쌤이 강의를 계속 찍겠지만 이제 신청하는 작품이 있으면 또 먼저 찍는 순서 좀 바꾸면 되니까요. 신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익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